안녕하세요. 프로나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훈련 중에 공수훈련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훈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프로는 창공에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릴 때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낙하산을 타고 다시 지상에 접지하는 순간 성취감이 컸던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구상을 할 때는 해병대에서 공수훈련을 받았다, 낙하산을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못 믿는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해병대에도 공수훈련을 한다는 것을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공수훈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어. 내가 선택한 해병대 높은 꿈을 가슴에 안고 지금 여기에 왔노라. 확고한 믿음 있었기에 스스로 결심한 거야. 부르들지 마음에 새겨 도전한다 해병대. 선의와 자유 위에서 나의 자유는 불태우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념 막을 수는 없어. 전국의 통일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 세상에 달리자고 우리 자랑스런 대한해병대. 영상의 마지막 부분은 최근에 있었던 해병대 공수교육 자격 강화 모습입니다. 제가 구상을 할 때는 해병대 항공전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되게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병대 상륙 기동헬기가 실전 배치되어 있어서 이런 공수훈련이라든가 또 다양한 훈련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상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해병대 공수교육은 3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1, 2주 차에는 지상훈련을 했었고, 이제 3주 차에는 자격 강화라고 해서 군용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 가게 되면 실무에서도 강화를 하는데, 실무에서는 보통 수송기, 군용 수송기를 통해서 강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CH-40 치누크라든가 이런 헬리콥터를 통해서 강화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2주 차에는 좀 힘이 듭니다. 저희 때는 뭐 구보도 하고 선착순도 하고 접지라고 해서 계속 땅에서 구르고 뭐 그렇습니다. 뭐 앞꿈치 무릎을 계속 입에 대서 뭐 앞꿈치 무릎 그렇게 해서 이동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저희 때랑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상훈련에서 이렇게 좀 구르는 뭐 선착순을 많이 한다 이런 거는 좀 줄어든 것 같고,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지상훈련들은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상훈련을 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바로 모형탑 이탈 훈련인데요. 저희 때 이제 막타 훈련이라고 했는데 10m 정도 되는 높이에서 이제 뛰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10m 정도가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인간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게 10에서 뭐 한 11, 12m 그 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상 뛰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저희 때는 교관이 워낙 무서웠기 때문에 그 교관이 무서워서라도 뛰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L자 자세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동일하게 4회 이상 L자 자세를 잡아야지 그 막타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막타워 통과를 못하게 되면 자격 강화를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회 중 4회라고 해서 10번 뛰어서 4번 정확하게 자세를 잡았다는 거고, 잘하는 인원들은 뭐 5회 중 4회, 4회 중 4회도 있습니다. 그럼 4번 뛰어서 4번 정확하게 자세를 잡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막타워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자격 강화를 합니다. 자격 강화를 할 때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 지상에서 올라갈 때 이제 지상에 뭐 집들이 모이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작아지니까 그 강화고도에 올라가면 공포심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이니까. 근데 이제 뛰라는 이제 강화 조장에 뛰어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 이제 뭐
사실 망설 없이 바로 뛰어야 되죠. 거기서 망설이게 되면 안 돼요. 왜냐면 헬기가 이동을 하고 있고, 뭐 정지되어 있는 아니고 헬기는 이동하고 있고, 그 뛰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럼 못 뛰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라오는 말이 떨어지면 바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뛰면은 푸르른 창공에 정말 낙하산이 딱 상계가 되는데 그때 약간은 좀 이렇게 조용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적지 준비를 바로 해야겠죠. 왜냐면 계속 낙하산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적지를 하는 순간 이 훈련하면서 적지 훈련을 계속 했었는데 이제 그거대로 되진 않아요. 떨어지면 이제 쿵 하면서 넘어지는데 뭐 뒤로 그냥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앞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적지를 하는 인원들도 있어요. 근데 뭐 억지로 적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잘 지상에 적지를 하게 되면 뭐 억지로 적지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충격이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뭐 적지 훈련한 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쿵 하면서 그냥 약간 옆으로 넘어져도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바람이 불 경우에는 이거 잘 대처해야 됩니다. 바람이 불면 낙하산에 바람이 불면서 훅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송풍 훈련이라고 해서 그 바람이 분다는 과정에 그때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그런 훈련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야간 강화인데, 야간 강화는 이제 실무에서 하는데, 이 실무 야간 강화는 보통 수송기로 합니다. 수송기에 타게 되면 참 특유의 그 엔진 소리가 되게 시끄러운데, 거기서 이제 장비 검사하고 뛰어내리는데, 야간 강화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뛰어내리고 있는 건지, 이게 제대로 지금 낙하산은 흘러가고 있는 건지 사실 되게 두렵습니다. 근데 그 야간에는 주간보다 훨씬 더 조용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뛰는 순간 바람이 불어서 이제 계속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낙하산이 상가되면 잠깐의 그 고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잠깐 즐기고 바로 적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야간은 이 지상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알려주는 그런 정보가 있거든요. 그걸 잘 듣고 그 방향대로 흘러가서 적지를 하게 됩니다. 야간에는 사실 좀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장점은 예를 들어 실제로 적지에서 강화를 할 때 야간 같은 경우는 적에게 발각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야간 전술 강화 같은 경우는 고도보다 훨씬 낮은 고도에서 원래 뛰어야 되는 고도보다 좀 더 낮은 고도에서 강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공수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게 뭐랄까요, 그 하늘에서 뛸 때 참 두려움이 분명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도 있지만 또 뛰어내리면서의 또 스릴도 있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취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저는 공수훈련을 한번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긴 합니다. 물론 밖에서 뭐 이렇게 스카이다이빙이라고 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 스카이다이빙 말고 그냥 진짜 군용 낙하산을 메고 딱 뛰어서 낙하산이 상계되고 그냥 그 방향대로 쭉 떨어지는 그런 느낌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저는 참고로 1998년에 87차 공수훈련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선후배님들 중에 87차 공수훈련 받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후배님들이 공수교육을 받고 있을 텐데 공수교육 다치지 말고 잘 수료하기를 바랍니다. 해병대 공수교육대 파이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도구에 감사드립니다. 필승!